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 트레이더 10밀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다뤄볼 주제는 SOXL, 그리고 TMF, 그리고 과거에 다뤘던 NRGU, 뭐 기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금요일 장이 조금 오르고 채권은 약간 안정이 되면서 끝났는데, 차트상으로 좀 놓고 보면은 우선 첫 번째 SOXL. 자, SOXL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이에요. 데일리인데 놓고 보면 사실 금요일날 저도 매수를 해서 19점 초반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왼쪽에 좀 보면은 기술적으로 이 갭을 메꾸고 반등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점이고, 그리고 120일 라인을 깨고 내려온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했다. 그래서 사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하면은 레버리지를 사도 괜찮나? 라고 하지만 우선은 저의 성향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투자하는 거에 좀 주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성향이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겠죠. 그래서 매수를 했다면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사실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또 봐야겠죠. 그래서 상방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냐, 상방은 28불까지로 좀 볼 수 있고, 다시 하방은 이 15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5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들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눠서 사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략 한 20불에서 샀다 하면은 언제 어디서 한 번 더 사냐? 한 요맘때 한 17불 정도. 그리고 마지막 한 15불 정도. 그래서 20, 17, 15 이렇게 나눠 사서 좀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할만해요. SOXL 같은 경우. 그래서 SOXL 같은 경우는 우선 1차 20불, 2차 뭐 17불, 3차 15불, 뭐 요 정도 나눠 사면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상방은 28불이었죠 아까. 그래서 28불 정도. 28불 너무 쫄리다 하면은 그래도 한 26불 언저리, 26불 언저리에서 좀 손절을 하면 제 생각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또 이 데일리로 보긴 했는데, 위클리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20주 라인을 깨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 몸통, 캔들의 몸통 부분은 딱 20주 라인에 터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갭이 있잖아요. 이 갭도 굉장히, 일단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꽤나 떨어진 지가 2주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갭을 먹고 나온다라고 해도 뭐 단타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지점 같고, 그래서 이 갭을, 주봉상 갭은 한 21불에서 22불 사이가 되겠네요. 메꾸게 되면.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땐 이런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TMF 같은 경우, 요즘에 굉장히 핫한 TMF 같은 경우, 우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로우가 5.71를 바닥을 찍고
아주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아주 조금 올라가긴 해서 뭐랄까 약간 데드캣 바운스 느낌.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바닥 찍고 막 올라가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과매도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찌 됐든 데드캣 바운스가 됐든 바닥을 찍고 올라갔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RSI라든지 머니플로 인덱스를 보더라도 과매도를 찍고 이제 단기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은 그런 모양을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RSI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과매도 파랗게 한번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죠. 파랗게 한번 찍고 두 번째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용기를 내서 좀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월요일 날 뭐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장 초반이라든지 조금 떨어진다면 조금 주워 담을 만한 그런 때가 아닐까. 근데 너무 또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너무 크게 흔들릴 때 휩쓸려서 다니지 말고 어느 정도 그날의 그 시작 금액과 그리고 저가를 잘 보고 그 정도에서 걸어놓고 좀 내려오는 걸 잡아야 되지 않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근데 TMF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바로 추세를 돌려서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겠죠. 장기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겠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아스럽고, 왜냐면은 지금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단기 채권부터 여기다 쓸게입니다. 지금 단기 채권부터, 채권 같은 경우 보면은 채권 흐름이 단기에서 이제 장기채가 지금 역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는 낮고. 근데 지금 이게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좁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이 역전된 걸 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5일선, 뭐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배열된 게 이게 한참 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5일선이 다시 맨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원위치하는 그런 지금 막 과정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빨리 정상화가 돼야지. 지금 거의 1년여가 조금 넘었나? 이제 만 1년은 된 것 같은데, 이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게 되면은 은행의 수익이 악화가 됩니다. 왜냐면 은행은 단기로 돈을 끌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예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기로 돈을 끌어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줘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또 그 들어온 예금을 장기로 또 다른 데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이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데, 계속 이렇게 장단기가 역전이 돼서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게 되면 은행이 안 좋아져서 이거는 시스템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장단기 금리는 단기는 낮아지고 장기는 다시 높아져야 되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단기 금리에 비해 장기 금리, 특히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거 보면은 한 4.2에서 4.4 사이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 뭐 한 4.8 요 정도 느낌인데, 그러니까 단기가 내려오면 한 4.3, 4 정도까지는 내려와야겠고, 그러면 4.8에서 4.3, 4 내려오면은 0.3, 0.4 정도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4.2에서 4.4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한 4 정도, 3, 4 정도 올라가면은 한 10년물이 4.5 정도 되지 않겠나 보여져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프의 흐름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비로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보다 더 나는 TMF를 안전하게 투자하겠다. 나는 안전하게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언제 하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거의 해소될 때, 이미 해소 다 돼버리면은 얘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땐 늦고, 거의 해소될 때쯤, 아주 조금 전, 요 정도 느낌? 그때가 가장 안전하게 투자해서 먹을 확률이 높을 때예요. 다만 저점보단 좀 위일 거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선 퍼센트가 조금 낮겠죠. 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눠 산다, 아니면 지금 조금 넣어놓고 일단 사 놓는다, 약간 정찰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사 놓는다, 아니면 지금 사서 좀 데드캣 바운스를 먹고 그 다음에 보겠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분들은, 우리가 왜 여러 분산 투자라고 하죠.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전체적인 내 계좌가 크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 구성하는 그런 조합을 짠다고 봤을 때는, 나는 채권을 너무 사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채권이 너무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레버리지로 하고 싶다. 그냥 레버리지를 예로 들어볼게. TMF를 샀어요. 금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식은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SXL을 샀다.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TMF가 오르면 주식도 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다시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TMF는 떨어지겠죠? 그럼 주식도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 그냥 폼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조합으로 봤을 땐 좋지 않습니다. 조합으로 봤을 때 나는 채권이 너무 사고 싶다. TMF 샀어. 근데 TMF만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또는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흐름에도 조금 투자를 해서 조합을 짜는. 그럼 예를 들면은 다시 또 다음 주에 금리가 튀어서 TMF가 떨어져. 그러면 금리가 튀면은 주식은 떨어질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튀어서 TMF가 떨어지면 반대로 주식은 SOX, S나 SQQQ 같은 숏 레버리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그래서 조합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짜는 게 가장 좋고, 또 하나는 현재 뭐 사실 저는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이 위에 5월 5일은 뭐냐, 네. 제가 유튜브를 한지 좀 오래됐습니다. 한 2년여가 됐는데, 유튜브 방송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채널을 삭제를 했어요. 이거를 더 방송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삭제를 했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왜냐면 계정을 지워버려갖고 그 외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했던 게 5월 초에, 이때 이제 나스닥 따라붙을 건 아니고 뭐 은행 BNKU나 특히 NRGU, 뭐 가스 같은 경우에는 단타, DR에는 뭐 좀 오르긴 했지만 이 앞에 세 개에 비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BNKU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 2배, 뭐 NRGU 70%, 가스는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워낙 이때 당시에 출렁거려서 붙잡고 버틸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세금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NRGU 같은 경우 이제 저가 그때 투자한 거는 계좌는 보여드렸었지만 뭐 정리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어요. 참 고맙게 고마운 우리 너구리 배당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조합을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 뭐 세배 레버리지라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NRGU까지 추가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NRGU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방에 거의 다 왔어요. 상방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조합하기보다는 추후에 뭐 400불 언더 선물로 치면은 한 70불대 정도, WTI 한 75불 언저리가 왔을 때, 선물로 쳤을 땐 WTI 원유 한 75불대가 왔을 때 이 조합에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거 단독으로 사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현재 원유 쪽, 이건 이제 정유주인데, NRGU 같은 경우는 보통, 근데 이제 WTI
원유 선물 지수를 많이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이건 뭐고 이건 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지 이해되시죠? 뭐 이게 원유 선물이고 NRGO는 이제 미국의 대표 정유회사 10개를 모아놓은 ETN인가? ETF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짜주면 보다 더 안전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를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중국 부동산 펑 이제 터진다. 그래서 뭐 보니까 리먼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근데 비단 지금 중국만 그런 게 아니다. 중국, 뭐 유럽, 뭐 한국은 잘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중국, 유럽이면 다죠. 뭐 나머지 국가들이요. 크게 이렇게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럽도 안 좋아요. 굉장히 중국, 유럽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권 쪽도 보면 유럽 쪽 채권은 특히 더 채권 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미국은 미국을 딱 봤을 때 베리굿. 미국은 베리굿. 지금 영어로 베리굿.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채권과 연결시켜 봤을 때 현재 원달러 계속 오르죠. 달러 지수 계속 오르죠. 주식은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러면 남은 게 채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MF가 좀 데드캣 바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 중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역시 미국밖에 없구나. 항상 그렇지만 어떤 큰 일이 터질 때 달러가 오르는 건 뭐 공식이고, 근데 지금 채권이 워낙 바닥이라, 이건 이제 좀 레버리지라 좀 극단적으로 더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TLT로 보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인 데드캣 바운스가 분명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여하튼 근데 이거가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던 그런 문제고, 분명히 이거는 무조건 터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뭘로? 돈으로 이제 때리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채권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 헤지펀드들 장기채 숏 공격, 이제 대장은 레이달리오, 그래서 이제 브리지워터 대략 한 300조 회사죠.
300조 들고 이제 뭐 300조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레이 달리오를 이제 대장으로 해서 숏을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이 헤지펀드들 아주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많은데 반대로 자산운용사 대장 누구예요? 블랙록. 이거를 해서 블랙록 돈 얼마 있어요? 2년 전 1경 2년 전 1경. 그러면 원이냐 1경. 자, 300조 vs 1경. 헤지펀드 중에 가장 돈이 많은 게 레이 달리오예요. 300조. 블랙록 하나만 1경. 여기 뭐 여러 자산 운용이 또 있죠. 뭐 그 연금 다루는 그런 데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스테이스트릿 뭐 등등.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차트상으로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왔지만, 이걸 정말 이빨 꽉 깨물고 다 숏을 친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정말 어떤 큰 일이 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돈으로 다 발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이렇게 깨지느냐, 만약에 깨진다 해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이 장단기 역전이 더 길게 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막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모르겠지만, 일단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과열된 양상이 좀 식어가는 것도 보이고, 뭐 물론 중간중간 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채권 자체나, 물론 채권을 많이 푼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중국이나 유럽이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안전 비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비축해 놓은 그런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려 이 중국이나 유럽 등의 어떤 자산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이 높아진 달러를 가지고 쇼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물론 그 쇼핑을 하게 되면 미국도 좀 조정이 많이 오겠죠.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쇼핑이 끝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채권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만 잘 잡아두면은 큰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에 조금 횡설수설 했는데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횡설수설 했는데, 중요한 건 뭐 헤지펀드가 공격을 한다 해도 블랙락 하나에서 끝장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방송을 30분을 했는데, 일단 제 방송은 제가 투자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반박할 분들은 반박하고, 뭐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명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물론 지금 시작한 방송이라 아무도 못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보내주신, 제 방송 접고 보내주신 응원 메일들 감사히 잘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몇 년간 같이 뵀던 분들의 메일이라 굉장히 좀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또 인사를 하다 보면 또 방송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응원해 주시는 메일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조금 사람들 모이면 옛날처럼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텐밀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